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춘절 연휴에 중국인 3만여 명도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검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역 당시에는 잠복기 때문에 발병 안 할 수도 있고 또 해열제를 복용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검역은 여러 가지의 대응 중에 하나이고 지역사회 감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제주공항의 검역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모든 입국 승객에 대해서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발열 및 호흡기 등 유증상자는 즉시 격리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은 18개, 일주일에 310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우한 직항편은 없지만 폐렴이 베이징이나 선전 등으로 확산된 데다 이달 말까지 춘절을 맞은 중국인 관광객 3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개 보건소의 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여기에서 24 방역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선별진료 의료기 관 3개소에 대해서도 비상연락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가급적 중국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폐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갖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오전 8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 지사와 면담하고 혁신통합추진위에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원 지사가 참여하게 되면 오전 8시 30분쯤 공개 브리핑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국민통합연대, 자유와공화 등 정당과 보수 시민사회로 구성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4년 개교한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까지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반고로 그대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학생 수가 이제 한정돼 있거든요. 학교를 더 이제 신축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신에서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있을 수 있고.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제주도 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한 겁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신제주 지역에 일반고를 늘려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부지로 확보해 노영동이나 연동 인근으로 이전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 지금 자리에서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도 함께 논의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도 당연히 시행할 것으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참여단 방식으로 이제 수기토론 형태로도 진행이 될 거고요. 공론화 결과를 교육감이 받아들일 경우 예산 확보 등 일반고 전환 절차가 시작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 외고는 대부분 공립이어서 정부가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권 그 외고나 특목고의 경우를 저희 제주도의 그 경우와 이렇게 비추면서 그렇게 외고 폐지 논란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공론화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절차는 시작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섬 지역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없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대정읍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는 2020년도 입학을 희망하는 신입생이 없어 휴교에 들어갑니다. 가파초의 경우에도 올해 입학을 희망하는 신입생이 없어서 2월 졸업생을 제외하면 전교생은 6명으로 운영됩니다. 한림초 비양분교는 지난해 재학생 1명이 전학을 가면서 휴교를 했고 올해도 1학년 입학 예정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면서 휴교가 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서귀포 시내 모텔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텔에 불을 낸 용의자는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데 불만을 품은 투숙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복도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천장에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7층짜리 모텔 건물의 2층 복도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9시 10분쯤. 복도 3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는데 투숙객 8명 가운데 4명은 대피하다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누워만 있었는데 그 냄새는 좀 심했어요. 소방대원들이 두드려서 나왔어요. 계속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불난 줄은 몰랐어요. 복도에 있던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자욱해진 연기에 화재 경보음이 울리자 투숙객이 119에 신고한 겁니다. 그 앰프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저희들이 구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진입해서 이 보조호흡기를 이용해 가지고 한 사람씩 구조를 한 겁니다. 화재 당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비상 경보 알림 소리와 함께 투숙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 원인은 다름 아닌 투숙객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일을 하면서 모텔 2층에 1년 넘게 살던 50살 A씨가 모텔 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복도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겁니다. 경찰은 불을 지르고 달아난 A씨를 붙잡아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고유정은 최후 진술을 미루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유정.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 따른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한데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거짓 변명과 회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가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2번의 공판 과정에서 끝없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듣는 것 자체가 저희 유족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의 아들 또는 아들의 아빠, 이 두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서는 사형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고유정의 변호인은 전 남편에게서 수면제가 나온 과정에 대한 일부 서류를 국과수에서 받아보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겠다며 받아들였지만 유가족들은 고유정의 변호인을 둘러싼 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반박해보세요, 재판부에서! 이제까지 뭐 했어, 7개월 동안! 우리 유족들은 지금 비교하고 있어! 다음 기회에 증거들 보고서요, 최종 변론 때 의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에 추가로 공판을 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하순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후보 공천을 잘못해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정당은 적어도 자신들이 유발한 재보궐선거만큼은 스스로 빠져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정당들의 당헌 당규에도 명시된 내용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짐을 싼 충북도 의원은 모두 3명. 2018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언론에 오르내렸거나 형사 재판 중인 인물들을 공천했다. 무더기 낙마 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선거에 드는 비용은 한 명당 평균 2억 원. 다 유권자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당선 가능성만 있으면 의혹이 있는 인사라도 공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두 거대 정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생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정당들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또 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그러지 말자는 취지의 조항이 당헌 당규에 명문화돼 있지만 양당 모두 지킬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그 후보를 안 내는 것만이 정말로 진정한 책임성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 정치판을 들여다볼 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느낀다면 알아서 빠져달라는 제3정당들의 요구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재보궐 비용을 선거 유발 정당이 물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총선 공약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 후보는 현재까지 모두 8명. 이 가운데 재보궐을 유발한 민주당과 한국당 예비 후보가 5명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부터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많겠고 내일 새벽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30에서 80mm고요. 산지에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여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최저기온 4도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5도, 북부와 남부가 4도, 동부가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1도, 서부가 10도, 북부와 동부가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 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 지부 고창덕 지부장과 회원 일동이 2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서 나라 어린이집에서 나눔바자회 수익금 73만 2천 원, 제주 대박투어 남윤희 팀장 30만 원, 마영주 씨가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 전문대학의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제주 한라대의 경우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은 평균 1.98대 1로 지난해 2.5대 1보다 떨어졌습니다. 제주 관광대는 평균 1.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3.2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한편 한라대 간호학과와 관광대 간호학과는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일부 학과의 경우 정원에 미달해 오는 29일까지 자율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강정마을 관련자 2명이 사면 복권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인 강동균 해군기지 반대주민 회장과 문정현 신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사면 복권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에 아픔을 치유로, 4.3을 미래로, 세상을 평화로와 함께해요 4.3 정신, 느껴봐요 평화 인권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장려작에는 가치 있는 4.3 정신, 가치 있는 세계 평화와 4.3 정신의 큰 울림, 한라에서 백두까지 등 5건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올해 슬로건은 표현이 이전보다 밝아졌다고 평가했지만 참신함과 창의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최우수작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7개 반 1,200여 명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공항만 등에서 여객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7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설 연휴 기간 불편 사항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도청 종합상황실이나 제주 120 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민예총이 주관하는 2020년 경자년 탐라국 입춘굿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 목관화 일원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봄이 되는 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성장 워크숍과 입춘 탈굿놀이 워크숍 등 사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입춘굿 그림책과 가이드북이 제작돼 관광객과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입장이 제한됐던 목관화 마당과 연희각, 홍화각 등의 건물 내부로 들어가 체험이 가능해지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